마지막을 정말 저희 수학과 함께 수학과 함께 보내시면 얼마나 뜻깊을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기 한 친구가 화면이 안 켜진 것 같아. 누굴까요? 태혁인가? 자, 태혁이도 얼른 켜주시고요. 자, 오늘 세년산에 이제 요 농도라는 게 기억나? 중1 때도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이번 교재에는 이 책밖에 없습니다. 몇 문제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또 마찬가지야. 이미 배운 적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기억은 잘 안 날지 몰라도 절대로 눌리지 마. 기죽지 말고 겁먹지 마. 요 수학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자, 저희 한번 여기 교재를 보시면 농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농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농도라는 거는요. 사실 막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너네 그 필기해 볼까요? 뭐 약간 뭐라고 하지 보통 뭐 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아, 짜. 혹은 좀 싱겁다 이런 말 아시죠? 자, 물어볼까요? 자, 원우야, 짜다라는 게 뭐예요? 짜, 소금이요. 소금이 짜다는 거예요? 소금 이꼴 짜다야? 음, 소금이 뭐한 상태야? 좀, 좀 뭘까? 많이, 그치, 많이, 엄마가 이제 요리를 하다가, 소금을 좀 많이 쓴 거야. 뭐 약간 이렇게 쓸까요? 소금을 많이 쓴. 아, 엄마 짜! 근데 반대로 우진아, 싱겁다는 건 뭐예요? 소금을 조금 쓴 거. 그치, 닝닝해. 우리 한국말의 위대함. 닝닝하고 뭐 싱겁다. 소금을 조금 쓴 거야. 엄마, 싱거워요. 소금 좀. 그치. 그 제일 좋은 거니 가운데 적당한 게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인데 수학적으로도 이런 어떤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농도라는 개념이고, 자, 오른쪽에 이어서 필기하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짜다라던가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경우 요런 거를 저희는 앞으로 뭐라고 한다? 농도가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농도. 농도. 그리고 소금을 적게 쓰고 싱겁다는 게 농도가 작다. 일단 머릿속에 농도라는 거는 요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요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요런 이미지가 농도라는 건데 보통 책에서는 뭐 소금물 혹은 설탕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농도란 말은 소금물이나 설탕물만 쓰는 거예요. 는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먹는 음료수라던가 다 농도란 게 들어있어요. 사실 농도라는 거는 어떤 진하기를 말하는 표현이야. 그게 뭐 설탕일 수 있지만 소금일 수도 있고요. 뭔지 몰라. 뭔가 진하기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진하기.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소금물 관련 문제가 유명한데요. 자, 어쨌든 여기는 너무 아쉬운 거는 뭐가 있다? 자,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은요. 사실 어쩌면 좀 너네가 아는 그 퍼센트 구하는 공식과도 비슷해요. 실제로 농도의 단위가 퍼센트거든. 그래서 어쩌면 공부하시다가 퍼센트 구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자, 어제 공식은요, 제가 지난 시간 필기 때 말했지만 거속시라던가 이런 농도 관련 공식은 암기를 해야 돼. 영어 단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잖아. 그걸 뭐 이해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나마 이해를 돕자면요, 자, 이 농도는 단위를 보시면 퍼센트야. 퍼센트 구하는 거를 떠올려봐. 보통 우리가 퍼센트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전체, 어쩌면 이 소금물의 양이 어떤 전체인 거야. 소금물 분해,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있을 거 아니야. 소금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시면 요게 농도가 됩니다. 농도. 그리고 어쩌면 밑에 있는 두 번째 공식은 이 공식을 변형한 식이 밑에 있는 소금 구하는 공식이 돼요. 간단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저 공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따로 외웁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번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한번 저희가 연습도 할 겸 그럼 제가 위에다가 간단하게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한 문제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소금물이 200g이고요. 소금이 40g일 때 여러분들 한번 농도 한번 구해 보실래요? 자, 어쨌든 이제 거석시랑 마찬가지로 제가 거석시 때 어떤 말을 했냐면 거리 속력 시간 중에 이론상 2개를 주면 나머지 1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소금물 농도 중에 2개를 주면 이론상 나머지 1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3개가 항상 같이 움직일 겁니다. 알겠지? 자, 이거 한번 풀어본 친구 물어볼까요? 자, 현빈아, 혹시 농도 얼마 나와? 그치. 자, 농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외우세요.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고 해서 20.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실제로 약간 퍼센트 구하는 공식처럼 보이시나요? 비슷하게. 요렇게.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요.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소금물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소금물 400g. 그리고 대신에 농도를 드릴게요. 농도가 몇 프로 할까? 그래요. 30%. 요때 당연히 뭐 물어볼까요? 소금 구해봐라. 구해보시겠어요?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구할 줄 알아야 돼. 이 공식 한번 써먹어 보자는 거예요. 자, 농도 구하는 공식과 소금 구하는 공식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농도 구하는 공식과 소금 구하는 공식은 그냥 암기하세요. 영어 단어야. 애플, 사과 이렇게. 알겠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혹시 유민아, 혹시 정답 나온 거 있어? 120. 이 친구는 120g 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공식 한번 써먹어 볼게요. 소금 구하는 공식은요, 어쨌든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120, 단위는 g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은 말씀 드릴게요. 가끔 어려워지면 단위를 바꿉니다. 뭐 어떤 거는 킬로그램, 뭐 그램 이러면 단위를 통일을 먼저 해줘야겠지.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 느낌 살려서 내려가서 한번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익힌북에도 지난 시간처럼 하고 싶은데 익힌북에는 이 문제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지난번과 유사하게 한번 설명해보고 싶거든. 사실상 밑에 있는 식은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도와주겠다는 건데 저는 한번 도움받지 않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림도 그리시고요.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자, 읽어볼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요. 12%의 소금물 500g에 까지 끊어봐. 어쩌면 이게 뭐냐면 어쩌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세요? 이게 앞으로는 뭘로 보여야 돼? 이게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농도입니다. 보통 여기는 농도라고 안 올려주고 그냥 저 퍼센트 친구가 농도입니다. 농도. 그래서 우리한테 농도랑 뭐를 주고 소금물을 준 거예요. 그치? 그럼 혹시 뭐 구하고 싶은 거 없어요? 갑자기 막 마음에 소금을 구하고 싶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요, 중구나무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처럼 간단히 한번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은 위에다가 그려도 되고요. 한번 간단히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필기가 있어요. 여기는. 자, 이 책에서는 세로로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로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농도, 소금물, 소금. 항상 앞으로 여기 농도 파트는요. 이걸 습관화 하세요.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위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채워볼게요. 농도가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처음이야. 농도가 나와 있고 우리한테 소금물을 줬잖아요. 그러면 준영아 뭐를 구하고 싶다고? 막
나도 보기 뭐를 구하고 싶어요? 소금. 소금 구하고 싶잖아. 나만 그래 여러분들. 여기 막 그렇잖아요. 자, 공식을 이용해 보자라는 거야.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 되고요. 계산해 보시면 몇 그램 나온다. 아하, 소금이 60g 들어있구나. 자, 눈에 안 보이지만 저는 보입니다. 지금 저기 물 안에 소금이 60g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그럼 혹시 여담인데 태호가 그럼 저기 안에 지금 물은 몇 그램 들어있는 줄 아세요? 혹시? 물이요? 소금물이 500g이고 소금이 60g이야. 물은 몇 g입니까? 440g 아니에요? 그거라는 거죠. 사실 뭐 한 가지 상식이죠. 원래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야. 그래서 그렇게 섞여 있다는 것도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했대요? 물을 좀 부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쓸까 그냥? 이것도 굳이 쓰자면 그냥 이렇게 그럼 쓸까 이 비커로? 이렇게 물을 좀 부은 거야. 물. 자, 얘는 주의하세요. 소금물이 아니라 그냥 물을 좀 부은 거야. 물을 콸콸콸콸. 근데 얼만큼 부었는지를 모르겠네요. 자, 물을 좀 부었고, 자, 그랬더니 이제 뒤에 보시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을 부으면 싱거워지잖아. 즉 농도가 작아지겠죠. 부으면 부을수록. 그래서 마지막에 묻는 거는요. 우리한테 어떤 조금 더 불어난 어떤 물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뭐 농도에 관한 조건이 등장했다라는 거야. 이 친구가 농도가 뭐 10% 이하가 되고 싶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끊고 이 상황을 그림으로 싹 옮겼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요 필기를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몇 그램의 물을 넣어야 되니 여기 넣은 물을 지금부터 알아보자라는 거야. 그럼 제가요, 사실은 물 자체는 여기 세 개 중에서 쓸 곳이 없거든. 그냥 소금물 자리에다 물을 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넣는 물의 양을 Xg이라고 두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이 자리를 한번 채워보자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간단한 상식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기본적인 과학 상식이야. 알겠지? 자, 한번 채워볼게요. 일단 농도는 저희가 몰라요. 사실 이 자리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농도를 사실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농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그럼 소금물은요. 혹시 아는 친구? 소금물은 몇 그램이 되게요? 이 새로운 소금물은? 이유야. 500 빼기 X요? 응? 이유야. 혹시 500 더하기 X. 그쵸. 아, 나 이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500 더하기 X가 되겠다는 거야. 왜요? 다시 말할까? 원래 소금물의 뜻이 소금 더하기 물이야. 즉 소금이 들어와도 소금물은 늘고요. 물이 들어와도 소금물은 늘어요. 그래서 Xg 더 부은 거니까 50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럼 자, 여기서 간단한 과학 상식.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게요?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게? 바뀔까 안 바뀔까? 자,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이건 어쩌면 약간 과학 상식인데요. 소금의 양은 안 바뀝니다. 너네가 이제 물을 붓거나 물을 뺀다고 해서 소금, 그 알맹이는 안 바뀌어요. 소금이 바뀌려면 소금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돼? 자, 이렇게 그대로 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이론상 뭐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금물을 알고 소금 알면 농도 구할 수 있게 없게 우리. 이론상 농도를 구할 수 있네요. 자,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세우면요, 분모 자리에 X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겁먹지 말고, 사실은 제가 이제 말한 적 있지만, 중학생 때는 이런 게 잘 안 나오지만, 여기 파트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 분모에 X가 들어가요. 근데 겁먹지 마. 그 분모에 X가 있지만 너네가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숫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에 뭘로? 이걸 가지고 뼈대를 세워야 된단 말이야. 즉, 이 농도 자리에다가 얘를 한번 넣어보시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식이 나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한 문제 시범 들어보시고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는 다 풀린다는 거야. 이게 농도인데 이 농도가 10% 이하가 되게 해줘.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이 문제를 끝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분모를 없애고 싶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뭐 하셔요? 여러분도 분모를 없애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곱하면 되지 않아요? 이 똑같은 거를 양쪽에 곱하면 돼.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식이지만요. 뭐 식이면 안 되나요? 원래 수학은 말했지 구조로 공부해야 돼. 안 바뀝니다. 그런 기본 베이스는. 그래서 양쪽 식에다가 이거를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요. 얘가 지워지면서 60 곱하기 100, 6000이 남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10 곱하기 방금 곱해서 들어온 얘가 들어오겠지. 자, 이때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다시 말하면 500 더하기 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러분 양수예요. 왜? 여러분 얘 지금 소금물이야. 소금물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양수입니다. 여러분들 소금물은 무조건 양수예요. 즉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이제 풀 수 있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씩 분배하신 다음에 자, 반대편으로 이항하신 다음에 양쪽에 10 나누시면 마지막에 아이고 잘 안 보인다. 자, 마지막에 요렇게가 되겠네요. 자, 해석까지 해야 돼. 자, 이 문제는 최소 몇 g의 물을 넣어야 되니 문제니까 정답은 우진아 몇 g이다. 그럼 최소 몇 g부터 된다는 거예요. 100g. 그치. 요게 이제 4번의 정답이겠죠. 그래서 지난번 숙제랑 마찬가지로 순서는 비슷해요. 일단은 누구를 x라고 할래? 정하신 다음에 보등식을 세우시고 그 친구를 푸신 다음에 마지막에 해석까지 할 줄 아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아마 위에 있는 빈칸은 약간 세로로 써 있는데요. 요런 느낌 살려서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야. 완벽히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이 혼자 해보세요. 혹시 칸이 부족하면 뭐 흰 종이라던가 혹은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풀어보시면 아, 그냥 할만하구나.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해. 요 그림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 중에 2개가 나오면 반드시 나머지 1개를 구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몇 가지 과학 상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소금은요. 물을 넣거나 뺀다고 해서 안 바뀝니다. 소금은 알갱이라 안 바뀝니다. 알겠지?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느린 편은 아니에요. 이 페이스로 하시면 생각보다 금방 벌써 우리 느낌아 되게 책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었고 그리고 뭐 이런 체감상은 이거 거짓말 안 치고 지난번 2학기 내용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2학기 내용은 사실은 좀 도형이기도 하고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다 별개거든. 전부 다 그냥 막 다 외워야 돼. 막. 공식도 많고.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그런 기분 안 드세요? 아, 뭔가 새로운데 안 새로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데 안 새로워. 뭔가 참고할 만한 게 있고. 요 다음 내용도 그래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이달시자가 그냥 뭔가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계속. 물론 이제 1학년 때 다시 말하지만 1학년 때 좀
그 앞부분이 안 돼 있으면 조금 다른 얘기야. 어쩌면 그 친구는 그걸 먼저 하고 와야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거기를 하고 오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걔를 할 줄 알면 얘를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자, 한 2분 드렸는데 1분만 더 드릴게요. 한 3분이면 충분하겠죠? 연습 여러 번 해봐. 이런 느낌 살려서. 개인적으로 교재처럼 세로표 말고 이 가로로 쓰는 게 더 좋아요. 이 그림이 좀 깔끔하잖아요. 상황은 이해가 되고. 처음에 저거였는데 물을 넣었더니 뭐 어떤 새로운 소금물이 탄생했겠죠. 근데 그 새로운 소금물의 농도가 10% 이하가 돼야 된다. 오케이. 그 일단은 저기 있는 표를 다 채우는 거야. 소금 구하고 이렇게 구해서 식을 세우는데 분모에 좀 이상한 식이 있지만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어쩌면. 그러니까 제 신경 쓰지 말고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책에서는 1번에 2번 부등식이 지금 제가 세운 거랑 약간 다른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도 맞다고 하세요. 저거는 꼭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숙제하실 때 정답이 맞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식이 책이랑 약간 달라. 근데 책에 있는 설명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결국 같은 식인데 조금 더 어려운 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혹시 풀어본 친구 정답 나왔다. 저요. 뭐요? 50g 나오는데. 자, 혹시 50g 나온 친구 여기 채팅창에 써볼래요? 나 좀 보려고. 나 나왔다 진짜로. 리얼리. 손. 손.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혹시 50g 나온 친구. 준영이 말고 또 없어요? 우진이 나왔고. 자, 우진이 나왔고. 두 친구밖에 더 없어. 그럼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괜찮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풀어봤잖아. 그래서 일단은 틀리든 어쨌든 풀어보라는 거야. 그래야 뭔가 제 설명을 듣고 비교할 거 아니야. 알겠지? 자,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20%짜리 소금물에다가 나는 그린다는 거야. 20%짜리 소금물이 있었겠지. 이렇게 비커에. 과학 시간에 비커라고 쓰죠. 자, 처음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필기. 일단 다 세팅해 놓으세요. 다 메뉴판 깔아 놓으세요. 뭐 이렇게. 뭐 얘네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어쨌든 채워보시면 20%짜리 소금물 200g에 그럼 반사적으로 소금 구하고 싶네요. 한번 구해본 친구는 아마 40g이 나왔을 겁니다. 암산할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뭐를 넣어서 자, 물이니까 파란 색깔을 쓸까요? 물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물이야 쓸까요? 물을 넣어서 그럼 물을 넣으면 뭐 어떻게 돼요? 뭐 좀 불어나겠죠. 이제 어떤 새로운 소금물이 탄생할 건데 원래보다는 조금 현실 고증 이제 원래보다는 약간 이렇게 높아졌겠죠. 이렇게 뭐가 된다. 근데 이 친구의 뭐가 농도가 16% 이하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게 어쩌면 이제 요 문제 뼈대입니다. 여기를 저희는 다 채울 겁니다.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요. 그럼 몇 g의 물을 넣어야 되니? 즉, 요 물의 그람 수를 지금부터 Xg이라고 두자라는 거예요. 묻는 게 얘니까요. 자,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요 자리를 채울 차례입니다. 자, 한 번씩 채워보겠습니다. 소금물은요, 원래가 200g이었고 물이 들어오면 소금물은 바뀌어요. 왜? 소금물의 뜻이 소금 더하기 물이야. 물이 들어오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과학 상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소금은 안 바뀝니다. 자, 이제 이론상 소금물을 알고 소금을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좀 시계 모양은 안 예쁘지만 이렇게 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어디에다가 이 자리에 넣어서 부등식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게 16이하다. 이제 요 식을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양쪽에다가 뭐를
이 친구를 곱하겠습니다. 곱해보시면 왼쪽은 4,000만 남고요. 오른쪽인 16에다가 꼭 괄호 붙이세요. 200 플러스 x 괄호 닫고 요렇게 가 되고, 이 친구 한번 전개해보시면 분배해보시면 요렇게 되고요. 3200을 반대편으로 이항해보시면 8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쪽에다가 16을 나누시면요, 자 마지막에 요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이제 해석만 하자면 그 말은 뭐다? 최소 50g은 넣어줘야 농도가 16%가 되고, 그 이상부터는 그 이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0g이 맞겠죠. 요런 느낌 아시겠어요? 자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 자 이런 느낌을 이해했다면 7번 같은 것도 풀 수가 있어요. 사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문제인데, 자 저 7번 풀면서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만 템포를 올릴게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물을 넣었잖아. 혹시 여러분들 증발이 뭔지 아세요? 물이 말아서 날아가는 거. 그치, 물을 빼는 걸 말해. 자 증발이란 말이 어려운 친구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다? 물을 뺨. 실제로 염전에서 소금 만들 때 증발을 합니다. 이제 물을 막 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만 남겠죠. 그래서 증발은 느낌와 물을 빼는 문제입니다. 근데 큰 틀은 변함이 없겠지. 뭐 물을 더하든 빼든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해해 본 친구는 아마 이것도 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오늘은 이제 뒤에 남은 시간 조금 할 건데 많이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숙제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거고, 이제 또 이제 좀 중요한 친구가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 2-1은요 다 중요해요. 얼마 전에 배운 지수 관련 법칙 당연히 중요하고요. 지금 배우는 부등식 대빵 중요합니다. 1차 부등식은 앞으로 이제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내용도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요. 요 책 끝날 때까지 다 친구야. 솔직히 말하면. 그 처음 배운 순환소수만 우리 친구는 아니야. 걔는 그냥 이번 시험 때까지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친구니까 시험 끝나고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슬금슬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다 와가네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혹시 한번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 2번인 것 같아. 나 2번. 역시 맞은 친구. 자, 정답은 2번이 맞거든. 수연이 맞았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요 비슷해요. 자, 읽어볼게요. 자, 그림 이거 복사하고 싶다. 이거 똑같은데 맨날. 자, 농도. 근데 여러분들이 초보일 때는 번거롭지만 이런 걸 계속 해봐. 그럼 나중에는요. 근데 사실 저는요 잘하지만 이 그림을 좋아해요. 특히 농도 쪽은요 좀 문제가 어려워지며 다양한 상황을 주거든. 근데 이 그림만 정확히 할 줄 알면 뭐 어떤 개나 풀 수 있어. 사실은요 어떤 게 나와도. 자, 어쨌든 주어진 게 농도, 소금물 나와 있으니까 반사적으로 소금 구하고 싶고요. 자, 이어서 이제 물을 증발시켰다는 게 쉽게 말하면 빼기 물을 좀 뺀 거야. 근데 물을 어떻게 빼요? 햇빛에 이제 말리면 되겠죠.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빼면, 자, 현실 고증해 볼까요? 이제 높이가 약간 낮아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느낌은 물을 빼면 짜져요. 즉 농도가 이제 커져. 물을 빼면. 그치? 그래서 뒤에 읽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농도가 이번엔 이상이야. 당연히 농도가 커져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네, 짜지거든요. 계속. 그치?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건 똑같네요. 자,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되니? 자, 지금부터 물의 양을 xg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묻는 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한번 채워볼 건데요. 소금물의 양은 이제 당연히 빼기로 가야 됩니다. 증발했거든요. 그리고 소금량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야. 만약에 증발하는데 소금도 날아가면 너네는 소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염전에 소금 만드는 원리가 이 증발의 원리거든요. 소금이 안 바뀌기 때문에 물기를 쫙 빼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론상 얘네 두 개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고 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요 농도 자리에 얘를 넣자라는 거야. 자, 넣어 보시면요. 이제 아까랑 동일하게 요런 부등식이 탄생이 됩니다. 양쪽에다가 400 빼기 x를 곱하시면요. 자, 왼쪽에는 60 곱하기 100, 6천만 남고요. 오른쪽에는 20 곱하기 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배해 보시면 되고 한번 이항 해 보시면 이렇게가 되고 계산해 보시면 x가 뭐다? 100 이상이다. 그래서 최소 몇 그램? 최소 100g 정도는 증발시켜 줘야 20% 이상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초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여기까지가 부등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등식이란 걸 배웠는데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건 뭐다? 1차 방정식. 너네가 하는 방정식과 굉장히 흡사해요. 문제 스타일 같은 게. 대신에 주의할 점은 부등호 방향. 그 부등호 방향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한 파트가 또 끝나고요. 이제 뒤에 가시면 또 제목이 또 방정식이야. 방정식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번 페이지는 자, 이 페이지 혹시 보이세요? 여기는 중학교 1학년 복습입니다. 자, 위에 필기해 드릴까요? 이번 페이지는 중1 복습 페이지입니다. 자, 중1 복습 페이지니까 한두 개 맛 좀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요, 저희가 얼마 전에 다음 중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을 골라라. 뭐 그런 느낌스럽게 다음 중 1차 방정식인 것은 동그라미. 이제 보시면 보이시죠? 그때 나왔던 함정들 여전히 나와 있으니까 자, 얘는 시간 관계상 숙제로 넘겨드려 볼게요. 뭐 얼마 전에 저희가 부등식 할 때 복습도 했어요. 간단하게. 그치?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뭐냐면 너네가 중1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자, 한 개만 해볼게요. 그냥 정 없으니까 한 개만 해볼게요. 자, 13번 풀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거야. 방정식을 풀 줄 알면 부등식도 풀려야 되고요. 부등식도 풀 줄 알면 원래 방정식도 풀려야 돼요. 그 두 개는 같은 거야. 같은 거. 즉 이제 진단하자면 이런 게 안 풀리는 친구는 일단 중1 내용이야. 중1 내용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안 풀리는 친구는 이제 부등식도 못 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연결되는데. 이런 게 안 되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2야 학원 다니는데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고 뭐 하나라도 얻어 가세요. 악착같이. 알겠지? 자, 이 정도는 뭐 거뜬하게 빠르게 풀려야 돼. 이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뭐 풀리는 건 당연한 거야.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야 되는데, 자, 종훈아 한번 물어볼까? 자, 요거 혹시 정답 뭐 나왔어? 아, 이제 고수죠. 자, x는 마이너스 4입니다. 한 번 더 해봐. 자, 왼쪽 이거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제 뭔가 분배하고 싶잖아. 그리고 간단히 하신 다음에 자, 여기까지 왔죠. 이제는 이항에서 동요항끼리, 자, 이항에서 동요항끼리 계산해 보시면 자, 왼쪽에 마이너스 8, 오른쪽에 이항하면 2x, 양쪽에 2 나누시면 x. 근데 느낌 와? 확실히 편해요. 부등식은 그때마다 방향을 고민하는데 얘는 뭐 그런 거 고민 없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쭉쭉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뭐다? 중1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인데, 다음 자 가볼게요. 저희가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맛배기만, 기본적인 뜻 정도만 살펴볼 건데, 혹시 위에 제목 보이세요? 이게 이번에 중2 내용이거든? 필기할까요? 이게 중2 내용이거든? 근데 얘 제목이 왜 또 1차 방정식이야? 뭐야 이거? 근데 자, 지금부터 비교를 좀 해보자면
앞에 어떤 말이 써 있다? 이번에 배울 저희가 방정식은요. 얘도 어쩌면 1차 방정식이야. 즉 가장 큰 차수가 1차예요.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니 뭐냐면요. 사실 미지수란 말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친구는 같은 말이 문자가 두 개예요. 자, 살짝 한번 보고 올까요? 밑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요. 이거 지금 이제 이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이제 문자가 몇 개예요? 두 개네. 그렇지. 즉 문자 두 개짜리 방정식인데 얘도 일단은 1차는 맞아. 가장 큰 게 1차거든요. x든 y든. 그치?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어쩌면요. 저 위에다가 필기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어쩌면요. 그럼 저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 방정식은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잠깐만요.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1학년 때 배운 거는 그냥 방정식이 아닌 어떤 방정식? 미지수가 때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배운 거는요. 굳이 얘랑 비교해 보자면 문자 한 개짜리를 배운 거예요. 다시 너네가 배운 중1 내용은요. 바로 앞장 내용.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x. 근데 이제는 문자가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 이해돼? 자, 요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얘도 방정식이니까 너네가 아는 그런 용어들 해라는 말, 푼다는 말 여전히 똑같습니다. 즉 해라는 말은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게 해이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한번 내려가서 이제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크게 별건 아니에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뜻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다음 중에서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동그라미, 아닌 거는 x를 쳐봐라. 그런 문제예요. 즉 여러분들은요. 여기다가 좀 필기해 드릴까요? 어쩌면 크게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문자가 두 개인지. 두 번째 체크 포인트, 1차로 되어 있는지. 즉 중간중간에 뭐 x제곱이라던가 또 2차가 있으면 안 되겠지. 1차인지.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방정식인지. 즉 쉽게 말하면 는 0, 어떤 요런 꼴로 끝나는지.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한다면 맞는 거고요. 이 셋 중에 한 개라도 안 된다면 그 이유도 말할 줄 알아야 돼. 뭐가 안 된다라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럼 제가 편의상 요 세 조건을 1번, 2번, 3번이라 물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저한테 답변하실 때 뭐가 안 되는지를 말해봐. 알겠지? 자, 첫 번째 문제는 태여가. 자, 1번 문제는 일단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뭐 때문에? 방정식인데 일단 방정식부터 아니에요. 방정식이 아니에요. 자, 문자 두 개는 맞아요. 1차도 맞아요. 근데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문자가 두 개인 1차식이야. 그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들은 이유도 말할 줄 알아야 돼.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자, 2번 문제는 유민아,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요거는 완벽하죠. 요런 걸 저희가 볼 거다라는 거야. 이제 요걸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이런 거 하겠구나. 우리 이제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거. 요런 모양. 다음 시간부터 요런 모양. 자, 어쨌든 그럼 3번 문제는 이호야. 맞을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1번 조건. 문자가 하나야. 어쩌면 이 문제는 중1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너네가 배운 게 이거라고요. 중1 때는. 문자 한 개짜리를 배웠잖아. 근데 이제는 문자가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앞으로. 자, 밑에 있는 4번 문제는 수연아. 맞아, 아니야? 왜 아닐까요? 문자의 차수가 1차가 아니라서. 그쵸. 요거 좀 2차식이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계에도 차수가 있다고 했잖아. 가장 큰 걸 따라가. 그래서 얘는 어쩌면요, 2차식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야. 자, 요 4개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요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죠. 매번 나오는 문제야. 뜻 관련 문제. 아시겠죠? 자, 바로 오른쪽도 여러분들 느낌아.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문장 하나 주고 식 만들어 봐라. 대신에 이번 파트는 문자가 앞으로 2개씩 자꾸 나올 겁니다. 근데 뭐 그러든 말든 어려울 거 있겠나요?
한번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제 어쩌면 요게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이제 활용 같은 거를 잘하려면 이런 걸 잘해야 돼.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행위를. 근데 이 문제는 감사하게도 X, Y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상황만 이해하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도 그냥 하나만 풀게요. 뭐 사실 똑같잖아요. 이런 문제는 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뭐다 항상 똑같이 나와. 이런 레파토리로. 뜻 물어보고 문장식 바꿔보라 물어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 똑같이 공부하세요. 뭐 똑같네. 뭐 똑같은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삼각형 나와 있잖아. 그리시라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써드린 그 팁은요. 꼭 활용뿐만 아니라 그냥 항상 함께하는 팁이야. 끊어읽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은. 자, 삼각형인데요. 밑변이 14, 높이가 x, 그리고 넓이가 y래요. 즉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즉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히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이렇게. y는 7x. 선생님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정답. 상관없겠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아무튼 문자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물어볼까요? 해라는 말, 푼다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게 없게? 이거 맨날 나오잖아. 사실 이 말은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공통 멘트입니다. 즉 여러분들 해라는 거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뭐야? 참이 되게 하는 게 해예요. 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대입했을 때, 자 앞에 하나 첨언하자면 대입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식이 말이 돼. 그러면 이제 그건 해인 거야. 즉 반대로 그럼 대입했을 때 말이 안 돼. 그럼 해가 아닌 거야. 자, 이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푼다는 건 뭐야? 이 해를 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푼다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방정식이니까 어디든 생긴 건 저래도 똑같은 말을 쓰겠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야. 자, 우리한테 미지수가 2개짜리인 시간계를 주고 다음 중 해인 것은 동그라미, 해가 아닌 것은 x를 해보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도 중1 때 배운 적 있습니다. 자, 혹시 까먹었을까봐 이런 걸 저희가 어려운 말로 순서쌍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나세요? 왼쪽에 있는 게 x값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y값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중1 때 정비례 반비례 때 사실은 배우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원우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해인지 물어봐. 뭐 하면 돼? 계산? 대입을 해, 대입을 여러분들. 위에 식에 넣어보라는 거야. 넣어도 되면 해요. 넣어서 안 되면 해가 아닌 거고요. 자, x에다가 6, y에다가 1 넣어보시면요. 자, 좌변이 왼쪽에 이렇게 나오죠. 요거 15잖아요. 똑같네요. 그럼 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는 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가 나오면 항상 대입하고 싶어져야 돼. 그냥 해라는 말은요 거의 같은 말이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 밑에 있는 그러면 2번, 3번 두 문제만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2번, 3번 두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2번은 해일까요? 아닐까요? 3번은 해일까요? 아닐까요? 자, 뭐 간단한 대입 문제니까 그닥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통해서 한 가지 고찰을 할 겁니다. 중1 때랑 살짝 달라지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야. 이게 이럴 수 있겠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상황이에요. 이제 문자가 1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제 이걸 하고 싶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은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왜 그런지를. 자, 2번 문제는 태은아 이거 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4 넣어보시면요. 즉 왼쪽이 16이 나와. 근데 오른쪽은 15라면서요. 달라요. 해가 아니죠.
해라는 말의 뜻을 이어하시면 똑같은 문제야. 그냥 같은 말이거든요. 자, 3번 문제는 우진아, 해야 아니야? 해요. 이거 해입니다. x에다가 마삼 넣어보시고 y에다가 7 넣어보시면요, 이 친구 15 나와서 똑같습니다. 똑같네. 해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이 중1 때는요, 항상 해가 몇 개였어요? 여러분, 중1 때 배운 1차 방식의 해가 몇 개야? 항상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가 2개로 늘어버리니까 지금 1번과 3번이 둘 다 해래요. 자, 여기서 위에 필기할까요? 한 가지 고찰은 뭐다? 일반적으로 문자가 2개짜리 1차 방정식은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요, 문자가 1개일 때는 그 식을 만족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문자가 2개인 바람에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너네가 x에다가 1을 넣으면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이제 y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세트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뭐 많겠죠, 당연히. 즉 얼마 전에 마치 그 부등식 느낌이 나.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부등식 느낌스럽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무수히 많은데 혹시 부등식 문제 기억나? 이런 조건을 달아줍니다. 자, 필기를 좀 제가 연결해 주자면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예요. 아, 해가 무수히 많네. 그러면 조건을 좀 주면 돼. 그러면 해를 몇 개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치? x, y가 자연수라고 해버리면 과연 이게 많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x, y가 자연수일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기 이제 칸을 채우시면서 해를 한번 다 뽑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뽑는 방식은 이렇게 좀 문제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x든 y든 한 개를 고정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x가 1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자연수는 제일 작은 게 1이거든. 그럼 x에 1 넣어보시면요, 이렇게 바뀌죠. 이제 약간 미니게임처럼 중1 문제예요. x에 뭔가를 넣는 순간 중1 문제 되는 거야. 얘를 풀어오시라는 거예요. 즉 이항해 보시면 y 값이 11 되겠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안 될 때까지. 자, x에 2 넣어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항하시면 y 값이 얼마? 8 나오겠죠. x에 3 넣어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즉 y 값이 얼마? 5. x에 4 넣어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항하시면 y 값이 얼마? 2. x에 5 넣어보시면요, 15 더하기 y는 14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생겨? 음수가 생긴단 말이지. 저희는 조건이 자연수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해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있긴 한데 주어진 조건을 꼭 기억해야 돼. x, y가 자연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해가 몇 개 있다? 4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정답을 쓸 때는요, 이렇게 순서쌍으로,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순서쌍으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야. 문자가 2개인 바람에 해가 하나가 아니에요. 저런 조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라는 조건을 딱 줘버리면 몇 개 안 되게 만들 수가 있겠지.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 이런 9번 같은 문제 풀어볼까요? 위에도 약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를 이해했다면 이거를 만족하는 x, y가 자연수인 것들이 몇 쌍 있냐는 거야. 그리고 위에처럼 x든 y든 한 개를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전략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한 가지 팁을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x든 y든 한 개를 고정할 거 아니야. 위에처럼 풀자면.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고정하냐? 자, 둘 중에서 개수가 큰 쪽을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개수가 큰 쪽 있잖아. 4랑 3이니까 큰 쪽을 고정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작은 쪽을 고정하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큰 쪽을 고정하면 몇 개 안 해도 됩니다. 이론상.
자, 이 문제까지 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별로 안 됩니다. 익힌북도 익힌북 개념잡기 한쪽밖에 없는데 뭐 연말이니까 선물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를 쭉 구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고르실 때는 둘 다 자연수인 것만 고르셔야 돼요. 다 고르면 안 돼. 주어진 조건은 자연수야, 둘 다. 그치?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x가 1일 수 있잖아요. 그럼 x에다가 1 넣어보시면요 간단한 미니게임처럼 요렇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2항 해보시면 3y는 14가 되는데 느낌 오세요? 이 친구는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있지만 버려야 돼. 이번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우리는 자연수 콤마 자연수만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x를 2로 늘릴게요. 자, 그 다음은 x가 2일 때인데 자, x에다가 2 넣어보시면요 8 더하기 3y는 18 나옵니다. 자, 2항 해보시면 3y는 10이고요. 이번에도 y쪽이 자연수가 아니야. 즉 있지만 주어진 조건은 둘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거릅니다. 쌍사 수학은요 같은 문제가 그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요 x에 3 넣어볼게요. 자, x에 3 넣어보시면요 12 더하기 3y는 18입니다. 2항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 어이구 이번에는 되네요. 정답으로 채택할 겁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자 x에다가 4 넣어보시면요 16 더하기 3y는 18이 되고요 3y는 2라서 y가 얼마다? 3분의 2입니다. 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안 해도 바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면 사실 이렇게 노가다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초보일 때는 천천히 하더라도 풀주하는 게 중요해. 뭐 빨리 풀어 뭐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 x가 5가 있는데 느낌아 5는요 사실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얘는요 이미 20이고 18이라서 여기가 음수가 나와. 뭔진 몰라도. 즉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걸으셔야겠죠. 여기가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센스 있게 걸으시면 정답은 뭐밖에 없다. 자, 그럼 정답 쓰실 때는요 위에처럼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3,2 읽을 때는 3,2 사실 같은 말은요 x는 3, y는 2가 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자, 여기 책은 68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농도 관련 내용을 배웠고요 1차 방정식인데 문자 2개짜리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비슷해요. 또 느낌은 그러니까 문자가 2개일 뿐이야. 그리고 2개다 보니까 해가 또 무수히 많아요. 얼마 전 보등식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조건이 딸려오면 그 조건 만족하는 건 몇 개 없겠죠. 그리고 자 개념 잡기는요 41쪽 한쪽입니다. 할 게 없어요. 41쪽 한쪽. 그리고 익힌북도요 한쪽입니다. 얘는 한쪽도 아니야. 반쪽이야. 익힌북은 15페이지인데 23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고 대신에 내일은 제가 아마 조금 숙제 검사를 빨리 하고 아마 진도를 바로 나갈 거예요. 또 이제 꽤 오래 쉬어야 되니까 바로 나갈 거니까 내일 수업 준비를 잘 해오시기 바라고 태연이라던가 태혁이는 여기 밀린 숙제들 꼭 마무리하세요. 숙제 몇 개 없으니까. 아시겠죠? 안 되는 거 질문도 하시고요. 자,